여러분, 이 작은 신발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신발은 런던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죠. 물속에서 무서운 것들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바다를 떠올리실 거예요. 길이가 3미터가 넘고 무게도 수백 킬로그램이 되는 거대한 생물이라든지 아니면 늪에서 나온 괴생명체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잘 얘기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입니다. 22. 방글라데시 다카. 여러분, 오염이라고 하면 흔히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모습이나 물이나 땅에 쌓이는 더러운 것들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곳에서 문제되는 건 바로 대기 오염이에요. 다카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전체가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청정 에너지 사용이나 환경 규제를 신경 쓰지 못하다 보니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나라 중 하나가 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냄새가 고약하면 코를 막고 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공기 속에 실제로 사람을 아프게 만들 정도의 유해 물질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카 시민들은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공기 중 오염물질이 세제곱미터당 9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다카의 측정치는 무려 77.1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기준치의 8배가 넘는 수준이죠.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그리고 벽돌을 굽는 가마에서 나오는 연기까지. 여기에다 엄격한 환경 규제도 없고 법 집행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상황이 더 악화된 겁니다. 방글라데시는 아직 성장하는 나라라 앞으로도 더 많은 연료를 태우고 배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기는 더 오염되고 시민들의 건강은 더욱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겁니다. 19위, 파키스탄 라호르. 이번에는 다시 대기오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다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파키스탄의 두 번째 도시, 라호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눈에 띄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짙게 깔린 스모그예요. 라호르는 인구가 1,4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이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시장과 축제, 야시장 같은 문화생활이 활발해서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즐기죠. 그런데 2024년에는 이 도시에서 5번째 계절이 생겼습니다. 바로 스모그 시즌이었어요. 추운 날씨와 맞물리면서 도시 위로 스모그가 가득 내려앉은 겁니다. 공기질이 너무 심각해지자 정부가 정말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시민들이 외출을 못하게 했고 야외 바비큐 식당 영업도 금지됐습니다. 심지어 공원, 동물원, 역사적인 유적지, 박물관까지 모두 문을 닫아야 했어요. 마치 팬데믹 시절처럼 도시가 봉쇄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공기질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세계 대기질 지수에서 150 이상이면 건강에 해롭다고 보는데 라오르는 그 2배인 30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2021년 이후로 제대로 된 좋은 공기를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병원마다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라호르는 활기 넘치는 도시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마음껏 숨쉬는 것조차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18위, 인도 호트나. 인도는 사실 오염 문제로 여러 번 언급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10억 명이 넘으니 쓰레기와 오염물질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호트나라는 도시는 특히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두꺼운 스모그가 도시 전체를 뒤덮어 시야가 거의 막힐 정도니까요. 물론 파키스탄의 라호르만큼 심각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세계 대기질 지수에서 150 이상이면 건강에 해로운 수준인데 호트나는 무려 300을 기록했거든요. 숨쉬는 것 자체가 위험한 수치죠. 게다가 이 두꺼운 스모그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도시 전체를 덮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당국은 오염원이 되는 지역을 청소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 조를 편성해서 교대로 공공장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모그가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애초에 도시 전반의 환경이 이미 오염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게 오늘날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시민들이 심각한 건강 위협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셈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문제로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17위, 인도 델리. 이번에는 인도의 수도 뉴델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독성에 가까운 공기를 마시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평가에서 델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로 꼽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오염이 겹쳐져 있기 때문이죠. 짙은 스모그가 도심을 덮고 있고 심지어 이 도시에는 오염으로 인한 질환 전용 병원까지 따로 세워졌습니다. 병원은 보통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오직 오염 피해 환자들만 진료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 병원이 생긴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절이 바뀔수록 특히 겨울철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CNN이 취재하던 당시 한 남성이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오는 길에 숨이 막혀 도착도 하기 전에 질식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심각한 겁니다. 2024년 말에는 스모그가 너무 짙게 깔려서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착륙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회항했고 정부는 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여전히 일하러 나가야 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족을 부양하려고 매일 독성 공기를 들이마시며 일하다가 그 피해로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뉴델리 시민들의 삶은 지금 그야말로 숨쉬는 것조차 위험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6위, 캐나다 피해 강 사건.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문을 닫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한 강에서 사람들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강물이 갑자기 새빨갛게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면 정말 피가 흘러든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의외로 황당했습니다. 바로 근처 제조 공장에서 유출된 프린터 잉크 때문이었어요. 공장에 보관 중이던 빨간색 잉크통 몇 개가 손상되면서 그 잉크가 하수구를 타고 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사건이 보고되자 당국은 즉시 현장에 나와 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초기 조사에서는 지역 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잉크는 무려 16km나 강을 따라 퍼져나갔고 흘러든 양만 약 400리터에 달했습니다. 강 전체가 마치 피로 물든 듯한 그 광경은 보는 이들에게 소름 끼칠 만큼 충격적이었고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끔찍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15위, 템스강 머드라커 보물. 앞에서 잠깐 템스강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이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 유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머드라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강바닥이나 진흙 속을 뒤져 과거의 유물을 찾는 일을 하는데요. 덕분에 우리가 놓쳤을지도 모를 역사적 흔적들이 다시 세상에 나오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머드라커가 발견한 건 무려 600년 전 어린아이의 신발이었습니다.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당시 런던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단서가 된 거죠. 이런 발견이 당장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값진 기록이 되는 겁니다. 결국 템스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과거의 이야기를 간직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한 셈입니다. 14위, 해골 티파티. 이번 이야기는 처음엔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섭게 시작되지만 결말은 조금 황당하고 웃기게 끝납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한 스노클러가 인근 샘물 속을 탐험하다가 물속에서 인간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크게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잠수부를 보내 카메라로 현장을 확인했죠. 그런데 가까이서 본 광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해골은 해골이 맞았지만 진짜가 아니라 가짜 해골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두 해골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마치 물속에서 티파티를 즐기는 모습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심지어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예술 실험이랍시고 설치했거나 장난을 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물속에서 이런 설치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문제는 이런 걸 아무도 모르게 해버리면 경찰과 구조팀이 괜히 헛수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인체 유해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지니까요. 결국 이 사건은 무서움보다는 황당한 웃음을 주면서 끝났습니다. 13위, 고대강 돌고래 화석. 이번에는 진짜 오래된 고대의 발견 이야기입니다. 2018년 페루의 한강에서 강돌고래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 화석은 2024년에 정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발견된 건 강돌고래의 두개골이었는데 보존 상태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연구 결과 이 강 돌고래는 약 1600만 년 전에 살았던 종이었고 당시에는 아마존 강에서 서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돌고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현재 인도에 살고 있는 돌고래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아마존과 인도 사이에 같은 계통이 퍼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발견은 당장 무섭게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아직 고대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훨씬 많고 앞으로도 이런 화석 같은 단서들이 발견될수록 고대 생물들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12위. 미시시피 강 난파선. 앞에서 수위가 낮아지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발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일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미시시피 강입니다. 2022년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지 인근에서 강 수위가 크게 낮아지자 오래된 배 한 척의 잔해가 드러났습니다. 혹시 보물선일까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배가 과거에 강을 건널 때 사용되던 여객선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배는 SS 브루킬이라는 이름의 여객선이었는데요. 1896년에 건조되어 사용되다가 1915년 폭풍우 속에서 침몰했다고 합니다. 길이는 약 30m, 폭은 10에서 12m 정도 되는 이중 선체 구조였습니다. 당시에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배가 사람과 화물을 나르는 주요 교통수단이었죠. 이번에 수위가 낮아지자 배의 약 80%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역사학자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배에서 유물을 가져가려 한 겁니다. 당국은 즉시 경고했습니다. 이 난파선은 주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물건을 가져가는 건 불법이라는 것이었죠. 오늘날에는 이런 여객선이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이었고 이번 발견은 그 시절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11위. 실종된 여성. 이번 이야기는 정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2016년 미국 위스콘신에서 한 여성이 친구들과 밤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고 수색 범위는 결국 강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시시피 강에서 그녀의 차량과 함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다 강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였고 그날 밤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술에 취했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강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이처럼 한 실종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건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결말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이야기는 더 슬프고 동시에 무섭게 다가오는 사건으로 남습니다. 10위. 100살 넘은 철갑상어. 이번엔 조금은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한 낚시꾼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대어를 낚았습니다. 그가 잡은 건 바로 철갑상어였는데요. 무려 100살이 넘은 개체로 확인됐습니다. 길이는 3m가 넘었고 무게도 250kg에서 300kg에 달했죠. 이 낚시꾼은 낚시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크기만 보고 나이를 추정한 건 아닙니다. 이 종, 즉 백철갑상어는 북미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큰 민물고기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대 수명이 100년 이상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물고기는 몇 년 살고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철갑상어는 무려 한 세기 넘게 살아가는 놀라운 생명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9위. 강속에서 발견된 기묘한 차량. 이번에는 강속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차량 이야기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를 찍던 한 잠수부가 디트로이트 강에 잠수했다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녹슨 쇳덩이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차량의 잔해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거꾸로 뒤집힌 채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차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잠수부는 주변을 더 살펴보다가 결국 트럭 적재함을 발견했고 그제서야 이것이 오래된 트럭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부분을 확인하자 특이한 장치 하나가 보였는데요. 바로 크랭크 핸들이었습니다. 요즘 차는 버튼이나 키로 시동을 걸지만 옛날 차량은 이렇게 손으로 돌려 시동을 걸었죠.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트럭은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었고 도대체 어떻게 강에 빠지게 된 건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8위. 아마존 강이 아나콘다. 이번에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마존 강 속에 사는 아나콘다입니다. 아마존 강에는 크고 무서운 생명체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뱀, 그린 아나콘다입니다. 이 녀석은 길이가 9m가 넘기도 하고 몸무게도 엄청나죠. 아나콘다는 땅 위에서도 살 수 있고 나무도 탈 수 있으며 심지어 강 속에서도 헤엄치며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존 강에서 수영하다가 이 거대한 뱀과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를 느끼곤 합니다. 물론 아나콘다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마주치고 싶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 거대한 몸집이 눈앞에서 꿈틀거린다고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7위. 강에 세워진 미니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하면 미국 뉴욕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조형물 중 하나죠.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조형물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작은 복제품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특이한 장소에 세워진 것도 있는데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좁은 강 한가운데에도 미니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곳은 원래 강이 아니라 철도가 지나던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철로가 사라지고 강으로 변했지만 자유의 여신상 복제품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죠. 주민들은 이 독특한 조형물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강 속에 작은 자유의 여신상이 계속 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위. 나이지리아 강 유전 기름 유출 사건. 이번에는 정말 끔찍하면서도 안타까운 환경 재앙 이야기입니다. 2025년 2월 세계적인 석유 기업 쉘이 평소처럼 설비를 세척하던 중 한 저장 탱크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 결과 기름이 강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주변 지역이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사고 같지만 사실 이건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이지리아의 나이저 델타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기름 유출 사고를 겪어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됐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생계와 건강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쉘은 사고 직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며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너무나 익숙한 장면을 또다시 목격해야 했습니다. 기름이 강 표면에 번들거리며 퍼져나가는 모습은 충격적이면서도 이제는 반복되는 현실이 된 겁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비극이라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5위. 강에 생긴 소용돌이. 소용돌이라고 하면 흔히 영화나 소설 속에서 사람이나 배를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그려지곤 하죠. 하지만 사실 실제 자연에서 그런 죽음의 소용돌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영을 하다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목숨이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실제로 이런 소용돌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강둑이 무너지면서 물살이 강하게 몰려들었고 그 결과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겨난 겁니다. 그 소용돌이는 눈앞의 물건들을 가차없이 빨아들였고 보는 사람들에게 큰 공포감을 안겼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긴 했지만 만약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자주 발생한다면 정말 두려운 자연재해로 기억됐을지도 모릅니다. 4위. 브루클린 다리 괴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에서 발견되는 괴물이라고 하면 보통 기괴하게 생긴 물고기나 민물상어 같은 걸 떠올리실 텐데요. 때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괴물 사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2012년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생물 사체가 발견되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괴물 같아 보였거든요. 눈으로 봐도 끔찍하고 정체불명이라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뉴욕시 공원관리국이 바비큐용으로 준비해둔 돼지였던 겁니다. 쓰지 않게 되자 그냥 버려졌는데 썩으면서 외형이 변해 괴물처럼 보였던 것이죠. 결국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린 브루클린 다리 괴물은 실제 괴물이 아니라 버려진 돼지 사체에 불과했습니다. 3위. 미주리강 난파선. 이번에도 난파선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미국 미주리강에서 발견된 배입니다. 2021년 가뭄으로 강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강바닥에 잠들어 있던 130년 된 증기선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에브너 오닐인데요. 1892년에 약 9,000부쉘 약 220톤의 밀을 실은 채 항해하다가 침몰했습니다. 그 뒤로 강바닥에 묻혀 있다가 최근에서야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배가 다시 드러나자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직접 눈으로 보며 역사의 흔적을 체험하려 했습니다. 강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증기선은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 듯한 기분을 주었죠. 이처럼 오랜 세월 강에 잠들어 있던 배가 수위 변화로 다시 나타나는 건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2위. 허드슨 강에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 2018년 뉴욕의 허드슨 강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행인이 강가를 걷다가 물 위에 떠 있는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조사 결과 그 시신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자매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두 사람의 몸이 테이프로 서로 묶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매는 그해 8월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뉴욕에 머물면서 여러 고급 호텔을 전전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발견 당일 아침에 이 두 자매가 한 공원에서 약 10m 떨어진 채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손에 묻은 채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의료조사 결과 자매는 강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몸을 묶었고 결국 익사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스스로 생을 마무리한 비극적인 선택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1위. 네스호의 괴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네스호의 괴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네스호에 산다고 알려진 이 괴물은 현대에 전해 내려오는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수십 년간 끊임없이 조사와 탐험을 해왔습니다. 사실 네스호는 강이 아니라 호수입니다. 하지만 이 전설은 너무나 유명해서 전 세계 곳곳의 강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나 괴물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런던의 템스강에서도 네스호 괴물을 닮은 생물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아직 존재가 증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물 전설을 넘어 인간이 얼마나 강하게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